근데 누가 8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대출 이자를 안 받겠대요. 어때요? 이런 조건이라면 좋으신가요? 너무 좋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옥션 오준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수많은 투자 방법 중에 경매를 생각하시고 경매를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아마도 작은 자본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아주 굳게 믿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 시장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처음 시작하실 때 와, 잘했어, 그래, 그게 대세라더라, 뭐 이러면서 주변에 뭐 지지랑 환호를 받으시면서 시작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경매? 야, 그거 위험하지 않아? 참 위험하다던데? 이거 잘못하면 몇 억씩 날린다고 그러던데? 야, 그거 사람한테 몹쓸 짓 하는 거야. 이런 주변의 우려와 만류를 뚫고 시작하셨을 겁니다. 뭐 저 역시도 그런 걱정을 많이들 해주셨고요. 내 투자금을 최소화하면서 수익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매를 선택을 했고요. 오늘도 공부를 통해서 하나씩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물건을 바라보는 시선, 뭐 관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짧게 말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경매지 보실 때 경매지에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글씨 보시면 좀 어떠세요? 무섭고 싫으시죠? 저도 빨간색 글씨가 있으면 약간 움찔하거든요. 시뻘건색으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있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물건은 어떠세요? 보시기에 오예 신난다 이러십니까? 아니면 아 머리 아픈데? 이러십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경매 공부를 통해서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일보다 빠를 경우 해당 임차인은 대항력이 생기며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나,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경매지에서 우리가 투자 물건을 고를 때 선택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대항력이 없는 물건은 우리가 물어줄 돈이 없으니 좋은 물건이고, 대항력이 있는 물건은 우리가 돈을 물어줘야 되니까 나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물건은 내 투자금 내에서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좋은 물건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물건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줄여지더라고요. 그 첫 번째로는 대항력이 있네, 아씨, 쌤들이 빨간색 글씨 써져 있는 거 조심하랬어, 그리고 어려운 걸 하지 말랬잖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패스,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야, 물어줄 돈이 있네, 물어줄 돈이 있으니까 뭐 그만큼만 싸게 낙찰받으면 되겠네, 뭐 유찰 되겠네, 유찰되고 나오면 그때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물어줄 돈이 있다고? 야, 이거 임차인 배당 받으면 좋겠는데? 임차인 많이 배당 받아가면 내가 물어줄 금액이 좀 줄어드니까 한번 배당 받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세 번째까지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더 이상 대항력이 있고 없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대항력이 있는 물건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아니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야, 물건은 참 좋은데 이거 너 너무 갖고 싶은데? 근데 보증금이 너무 크네. 이 보증금이 큰 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어줄 보증금이 많이 있다, 큰 금액이 보증금으로 잡혀 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런 거 아닌가요? 요 정도 되면 한번 머릿속에 생각이 한번 싹 지나가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이 많이 깔려있는 물건을 좋은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건 갭 투자랑 비슷한 거예요. 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미래의 가격 상승 가치는 뭐 무조건 영순이니까 이거는 제껴놓고 매매가랑 현재 보증금과의 차이가 적은 것이 1순위가 돼요. 왜냐하면 내 투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게 경매라면요, 입찰 가격과 매도 가능한 지금 현재의 가격, 그리고 투자금 회수를 위한 보증금의 가격, 이렇게 비교하시겠죠.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늘 부정적이던 실업운은 서울에 임차인이 없는 10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받으려고 합니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죠. 10억이니까 9억은 넘고 15억은 안 넘어요. 9억까지는 40% 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20% 대출이 가능하니까 4, 9, 36, 3억 6천 대출, 그리고 추가 1억에 대한 2천 대출 해가지고 총 3억 8천 대출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실업운은 자기 자본금 6억 2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늘 긍정적이던 조합원은 같은 서울 10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해요. 근데 경매지를 살펴봤더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이 8억이랍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대출이 나오질 않아요. 당연히 선순위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유찰이 됐고 조합원은 2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대출을 못 받았으니 2억은 전부 주머니에서 나갔죠. 자, 보세요. 조아군과 실어군은 모두 똑같이 서울의 10억짜리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누가 자기 자본금을 더 많이 썼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아군은 실어군보다 4억을 덜 썼어요. 8억 보증금은 분명히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내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낙찰받으면 임차인이 바로 줘야만 하는 금액인가요? 만약에 해당 임차인이 계속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주면 안 되나요? 물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분과 어느 정도의 협의는 필요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어서 배당이 안 되고 요구일자를 넘겼고 배당금이 적어서 뭐 일부만 배당되고 뭐 등등등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막 서울에 10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대출 규제로 머리가 너무 아픈데 누가 8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대출이 잘 안 받겠대요. 어때요? 이런 조건이라면 좋으신가요? 너무 좋으실 겁니다. 지금 이 케이스랑 똑같죠. 임차인이 8억이라는 보증금으로 나에게 대출을 해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무이자로요. 모든 경우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각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는 것과 이상한 스스로의 룰을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빨간 글씨가 없으니까 내가 입찰할 수 있고 빨간 글씨가 있으니까 내가 입찰할 수 없고 대항력이 있으니까 내가 물어줘야 되니까 하면 안 되고 대항력이 없으니까 내가 물어줄 돈이 없으니까 해도 되고 이렇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그 물건 자체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걸 먼저 파악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의 보증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내 자본금 어떻게 줄일 건가 이거는 그 다음에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대항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물건을 고르지 않도록 해요. 물건 자체의 가치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통해서 눈꽃만큼이라도 생각의 변화가 생기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트렌드 옥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